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이 뉴스는 1월 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강력한 반등 신호를 보내줬고요. 2일 그리고 오늘 3일까지 계속적인 상승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3,500원대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는 3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인가, 그만큼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물론 24년도 12월 말에 어땠습니까? 계속적인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 보니까 3,000원도 이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었죠. 근데 뭐라고 했죠? 24년도는 포트를 마감하는 시점이고, 이제는 25년도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맞추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린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도할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 매도하지 마라, 맞췄다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언제쯤 확실하게 실현되면서 날개를 달고 올라갈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플 코인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새벽 벽두부터 강세장을 펼쳐가고 있고, ETF에 대한 기대감도 3달러를 향해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1월 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정부 정책과 함께 연동되어서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스테이블 코인에 설계했던 그 부분은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리플 코인의 말과 함께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책적 방향성, 바로 해당되는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 그 말인즉슨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SEC랑 리플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한 사이가 안 좋았던 위원장은 1월 20일 날짜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를 맞으면서 공약사항이 뭐였습니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SEC 위원장은 잘라버릴 것이다. 어때요? 실현됐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25년도에 ETF든 IPO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만큼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BDC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있고, 업비트에서 24시간 기준 1.9조 원의 거래가 되었다. 이게 1월 2일 날 나왔거든요. 오늘 1월 3일 날짜로도 마찬가지로 1조를 넘는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리플의 거래 대금이 폭증했다, 확실한 기대감 그리고 확실한 관심이 엄청나게 쏠려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 같은 기간 빗썸에서는 거래 대금이 약 3배 이상 뛰어 올랐다는 거. 그만큼 많은 자금이 지금 리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러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을 뒤로 하고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1월 1일이 되면 어떤 부분, 해당되는 리플에 10억에 언락되는 부분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 1월 1일을 주목해야 된다.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해당되는 겁을 드실 수밖에 없죠. 공포감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1월 1일이 되면 언락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락업되었던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니까 이제는 매도로 나올 것이다. 그 매도가 10억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죠. 리플 유통 공급량의 1.74%, 뭐 작다면 작지만 이러한 물량들이 나온다면 시장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나오고 뭐라고 했습니까? 언락이라는 것은 니플은 매월 첫 영업일 날 항상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1일 날짜 5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되었어요. 또 같은 날짜로 다시 5억 개가 락업이 되었죠. 이 부분으로 통해서 어떻습니까? 5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지만 다시 락업되는 부분. 당연하게도 현재 시장에서 매도할 물량 또한 당연히 묶어두는, 잠가두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또 한번 1월 1일 날짜 2억 개가 또 락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토탈 7억 개가 락업이 되었죠. 그리고 락업 해제했던 물량은 3억 개, 2억 개, 5억 개에서 총 10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되었어요. 근데 다시 7억 개가 락업이 되었다. 그렇다면 3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되어서 매도가 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시장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고래가 매수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되는 블록 딜이라는 것을 작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매도가 되겠죠. 근데 3억 개가 매도가 되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거꾸로 매도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 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이겠지만 훨씬 더 매력적인 단가이기 때문에 3억 개를 재차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 부분이 현재 니플 코인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시죠. 쭉쭉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제야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가 바로 3,500원 라인이거든요. 3,500을 뚫고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라인대를 지지받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재차 4,000원 라인을 고점 라인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 니플 코인은 이제 새로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냥 쭉 하고 급등시켰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날짜는 보더라도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죠. 이 부분에 이 박스권 라인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게 12월 연말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포감이 자극되어서 매도를 했지만 어때요?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번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2,000원대 라인도 마찬가지고 1,500원대 라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1,000원대 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도 못 올라가고 이제는 끝났다. 포기해야겠다. 매도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1달러 올라가니까 또 한번 후회하시죠. 다시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2,000원대 또 후회하시죠. 3,000원대 또 후회하시죠. 이러한 부분은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니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의 경험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나는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매도했다는 뉴스, 매수했다는 뉴스, 이 부분을 통해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 많이 좋아하시죠.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거 찬성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맞춰놓은 상태여야지 확실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 번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나는 문자 그대로 대응할 수 있어. 그럼 문자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로만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왼쪽 하단에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락업 물량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2월 20일에도 똑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비슷한 뉴스예요. 자, 이거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죠.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를 팔았다라고 해요.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1조를 팔았다? 이거 엄청난 물량을 판 거죠. 근데 20일 날짜로 매도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당연히 할 말 없습니다. 1조를 팔았으니까. 근데 이 고래가 판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바로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량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매도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1조를 매수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다들 아시죠? 12월 20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떠한 뉴스가 또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때요? 고래 계속 매수하라. 2025년 낙관록 속에서 니플의 고래들은 니플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게 12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12월 29일에도 가격이 조정한 다음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분명한 매수를 기회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받쳐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그 부분을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 니플의 고래가 얼만큼 유입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2018년도 6월 이후에 최대치의 고래들의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18년도 6월입니다. 니플이 가장 큰 상승력을 보였을 시점이었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실 겁니다. 어때요? 2018년도 얼마입니까? 4,000원을 넘는 상승력을 보였다라는 거. 이때보다도 더 많은 고래가 현재 시점에 계속적으로 고래 미프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매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매집과 매수 똑같은 사는 의미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지만 이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수는 뭐예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완전 의미가 틀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 제가 ETF만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입니다. 이번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니플의 ETF의 출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게 지난 11월 8일부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시장 기대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말한 ETF라는 것은 뭡니까? 펀드예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인데 이 펀드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니플의 ETF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을 만든다는 거. 제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렸냐면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을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가 노림수가 있다. 누구의 노림수입니까? 바로 고래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에 대한 노림수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보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이 부분이 지난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도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막 급등했습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지가 않죠. 이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 하락 압력, 횡보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들은 최저가의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고래들의 노림수였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지금 니플 코인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들은 이 매집이라는 걸 먼저 한다라는 거. 그냥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집한다. 그렇다면 니플 또한 당연히 고래들 또한 알고 있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을 통해서 저점 라인의 매수 시점을 찾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 또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일봉 상황 볼게요. 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 계속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냥 쭉 하고 횡보한 게 아니라 고점 대비 20%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10%대의 하락을 만드셨을 겁니다. 왜? 제 영상에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됐는데 이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어떻게 이게 박스권이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보세요. 이 박스권 라인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볼린저 밴드라든지 수많은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확실한 되돌림의 수열이 있습니다. 그 말인 것은 확실한 고점을 찍고 나서 어디가 저점 라인이었는지, 다시 고점을 찍고 나서 어디가 저점 라인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라인의 박스권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20%의 하락 압력에서 지금 반쯤 더 올라왔죠? 아마 마이너스 9%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댓글을 남겨놓으신 분은 지금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횡보한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다는 거. 그렇다는 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왜? 고래가 어떻게 매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래는 뭐죠?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아래 매수 주문을 또 걸어놔요. 못 올라가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또 매수하고, 못 올라가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 또 매수하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매도로 유입되는 거, 이게 스노우볼처럼 커진다고 해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고래들은 이러한 자전거를 돌리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공매도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공매도는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니플이 올라왔습니까? 1,500원, 1달러 돌파, 2,000원, 2,000원 돌파, 얼마? 3,000원 돌파.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매수 상한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공매도라는 부분도 궁금하시면 조금 더 영상을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시장의 움직임을 2025년도부터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시세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변곡점이 나올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린 그 전에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 말씀해 드리는 건, 니플의 모멘텀은 지난 1,000원대 밑에서도 똑같은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0원대에서 못 올라갔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니또 속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12월 말에만 하더라도 또 한 번 나왔다가 이젠 쏙 들어갔습니다. 왜? 니플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 부분은 월봉을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월봉 보시면 조금 더 볼게요. 2021년도 누가 대통령이 취임합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 많이 해드렸죠. 21년도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정권이 바뀌는 기대감 때문에 니플 2,000원 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방 압박 받고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못 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이때 엄청나게 지칠 수밖에 없죠. 왜 그랬습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으로 4년 동안 1,000원대 빛을 못 보는 시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25년도 말 그대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한 번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SEC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였습니다.
이때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2021년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21년도에 니플의 시세가 2,000원을 뚫고 폭등한 다음에 급락세를 가져왔다. 이유는 공매도의 전쟁이 가상화폐로 번지는 것이냐. 자, 제가 공매도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1년 2월 때 나왔던 뉴스거든요. 공매도라는 애들은 뭡니까? 떨어져서 매수해서 상한해서 수익을 보는 아이들이 바로 공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떨구려고 하겠죠. 공매도라는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렇게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주식장에서도 많이 당하셨겠지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 근데 이런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계단식으로 상승력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고래들 입장에서 공매도도 같은 고래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니까 어떻습니까? 매수 상한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숏 스퀴즈,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1달러도 안 갔을 때에 나왔던 뉴스죠. 0.56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급등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숏 스퀴즈, 숏 커버링은 매수해서 상한하는 겁니다. 이 공매도라는 애들 마찬가지로 고래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매도, 두 번째는 우리처럼 매수와 매도라는 고래.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고래입니다. 왜? 왜 똑같을까요? 하나는 떨어져야 수익이고 하나는 올라야 수익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겠죠?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봐야 돼요.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고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 방향성 모두 다 딜을 건다라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고래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 매수에 상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리려고 문제하게 노력하겠죠. 지금 그 시점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 이거 일봉 한번 보시죠. 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들은 상한 조건에 맞춰서 상한하고 다시 공매도 상한하고 다시 공매도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 또한 안전하게 매수 상한하고 있다는 거. 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린다고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을 안정적인 매매의 관점을 가지고 확실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진행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확실한 수익 기반을 만들어 늘어나야겠죠. 니플 코인이 움직이는 부분에 변동성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성을 만들어 가면서 확실한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수익 구간도 크게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신다면 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문자만 받아보고도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문자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관을 더욱더 크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